요새 여기도 저기에도 현금은 쓰레기다, 휴지가 되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무수히 보여요. 그 말 자체에는 동의하는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현금은 절대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평범한 보통 사람일 거거든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은 공포의 순간이 찾아올 그날, 결국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건 현금일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강한 레토릭, 즉 유행어를 쫓다 보면 반드시 고통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한참 유행했던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즐기자 라던 욜로족은 시간이 흘러 욜로 푸어, 즉 과거의 과소비로 인해 미래의 빈곤을 담보 잡힌 사람들 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던 것처럼요. 멀리 갈 거 없이 2020년, 2021년을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이 시장을 덮쳐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23, 4, 5년 강한 폭등만을 기억하지만 2021년 말에 현금을 쓰레기처럼 대했던 수많은 이들은 2022년 이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식 경제 유튜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요.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식한데요. 그럼에도 주식으로 꾸준히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말이죠. 물론 쥐꼬리만한 수익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식도 뭣도 잘 모르는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야기, 스토리텔링. 제가 평생 해오고 지금도 하는 일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이야기란 곧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거든요. 왜 갑자기 주식을 말하다가 뜬금없이 이야기 타령을 하냐면요. 이야기를 잘하기 위해선 결국 관찰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더욱 많은 공감을 받으려면 대중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아닌 다수의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요. 여담이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제 채널에 인기가 없는 이유도 사실 이것입니다. 주식 채널이면 무슨 종목을 어디에서 사라, 어디에서 팔아라 등의 확신에 가득 찬 말들을 하던가, 반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더욱 대중적으로 전 세대에 공감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주식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주식에 빗대어서 하니까요. 소비 대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는 건 저는 이게 재미있기 때문이죠. 자, 여하튼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처럼 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저와 같은 보통의 다수를 관찰하다 보니 이들은 현금 가치 폭락, 원화 가치의 휴지화 따위의 말들은 오히려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원흉이란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현금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매력의 하락이죠. 쉽게 비교하자면 2020년에 만원 하던 물건이 지금은 11,742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만원은 2020년에 약 8,500원어치밖에 구매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가치란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돈이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돈이란 나에게서 당신에게로, 당신에게서 나에게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돈은 빈 허공에서 무한 생성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정보들은 훨씬 더 수준 높은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 같은 원숭이 이야기 듣지 마세요. 단순 현금 가치가 아니라 원화 가치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현재 더욱 심각합니다. 팬데믹 시기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한번 찍자 당시 언론들에선 공포스러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환율이 올라가자 모두가 두려워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제 뉴노멀의 시대다. 한마디로 1,400원이 넘는 환율이 당연한 것처럼 말들을 하죠. 이 대본을 쓰는 현재 1,465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재 한국은 이중 타격을 맞는 중입니다. 단순 물가 상승은 국내 요인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생존에 필요한 수많은 핵심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쉽게 예로 들어 국내에서 돈이 많이 풀리는 바람에 돈의 희소성이 떨어져서 5,000원 하던 햄버거가 5,5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햄버거의 핵심 재료인 밀가루는 수입을 해오죠. 단순 계산으로 환율이 1,200원이던 시절에 비해 현재 22% 폭등을 했으니 수입 원가도 그에 맞게 늘어나야 합니다. 당연히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니 이를 햄버거 값에 전가를 할 것이고요. 그럼 안 그래도 올랐던 햄버거 가격은 6,500원으로 재차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SNS에서 환율 올랐다고 호들갑 떨지 마라. 솔직히 너희들 살면서 달러 만질 일이 뭐가 그리 많이 있다고 이런 비슷한 글을 봤는데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 친구입니다. 저랑 비슷한 유인원에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지금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당장 현금은 쓰레기가 되고 있고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있다는 주장에 절대적인 뒷받침이 되는 이야기들 뿐인데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라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와 당신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문장을 봤는데요. 현재 한국의 4050 세대는 마지막 금융 문맹 세대이다. 어디서 본지 확실치 않아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대충 어떤 뜻인지 전달은 되시죠? 요즘 2030 세대들 얼마나 돈 이야기에 관심이 많나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정보 습득도 빠르죠. 일례로 제가 만드는 주식사자 주식판다 영상을 인스타그램에도 올리는데 시청자가 10대도 꽤 잡힙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 지금 공부 안 하고 이딴 영상 보고 있으면 나중에 아저씨처럼 된다. 여하튼 제 과거에 비해 이분들이 돈에 관해 훨씬 빠삭하고 똑똑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아는 것 말고 이해하는 것 말이에요. 얼마 전 흥미로운 연령대별 주식 수익률 조사 결과가 있었죠. NH투자증권에서 주식 거래 활성 계좌 224만 개를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 여성의 수익률이 1위, 2위부터 5위까지는 40대, 50대, 30대, 20대 여성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6위부터 10위까지가 60, 50, 40, 30, 20대 남성, 여성과 완전 반대로 순위가 매겨지죠. 그런데 이 결과를요, 완전히 반대로 뒤집고 조사 결과 제목을 이렇게 바꿔도 설득이 되시지 않나요? 금융 이해 및 활용도. 제가 20대 남자분들을 이제 오프라인 같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온라인 상에서만 본 경험들로 빗대어 떠올려 보자면 진짜 저의 20대와 비교하자면 이건 무슨 세상이 뒤집어진 정도의 변화예요. 너무 다들 똑똑하고 대단하죠. 어찌 보면 그들이 가장 활동적인 세대라 더 눈에 많이 띄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전 아는 것과 이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 영상을 자주 봐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안에 판다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차이. 뜬금없긴 한데요. 요즘 영포티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영한지 올드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갓 포티가 되어보니까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 공격성이 떨어집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서 치를 떨던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그리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화가 나기보다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돈 앞에 절박해지면 어떤 추한 본성이 튀어나온지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식 그리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실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얼마짜리의 믿음이었는지는 반드시 시험받는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 저는 실제로 하락장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하락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자가 자주 말씀드리는 데이터에도 수없이 반복되잖아요. 주기적으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게 만드는 순간은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요. 그런데 그 순간이 찾아오면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건 데이터도 지식도 아닐 거예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현금일 겁니다. 물론 단기 채권 ETF 등으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 CMA, 파킹 통장 등을 이용합니다. 저는 매매의 순환 속도가 짧은 판다 매매도 하니까요. 아마 제 영상을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판단이 사자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의 다른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 시간이 썩어 남아 도신다면요. 그러다 보니 사실 다른 영역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걸 추천드릴 수 없으니 다른 분들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하튼 저는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대다수 보통 사람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하락의 공포, 상승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상승에도 공포가 있냐? 하겠지만 요즘 조금씩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 상승의 공포가 극에 다다르게 되면 바로 포모가 오는 것입니다. 나만 버려질 것 같은 공포.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뻔한 소리일 수도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 같은 보통 사람에게 언젠가 찾아올 숨쉬기조차 어려운 공포의 그날 저희를 구원해줄 유일한 건 바로 현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아무 곳에나 모든 비중으로 넣지 마세요. 그렇게 버릴 거라면 저 좀 주세요. 제가 거의 인간 쓰레기거든요. 아니 참 지금 컨셉은 동물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을 급하게 쫓기듯이 다 쏟아붓지 말라는 말씀이지 주야장천 손에 들고만 계시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상승의 끝과 하락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요. 환율이 요즘처럼 계속 올라가는데도 주가도 전례 없이 같이 올라가 버리는 시기가 길어지면 결국 고통받는 건 투자할 여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안 그래도 자산가들과 벌어진 격차가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지니까요.